안녕하세요, 쩐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테크 단어 자체는 익숙한데 그 재테크가 정확히 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정작 재테크란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재테크를 저와 함께 푸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테크라고 참 잘 갖다 붙입니다. 구두쇠처럼 짜게 쓰는 방식을 짠테크,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지불하는 걸 롤테크, 시간을 돈으로 인식하는 티테크, 결혼도 투자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하는 폰테크 등 참 다양한 테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재테크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만큼 과연 재테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파생된 재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재테크 하면 부동산, 주식, 예적금, 채권, 펀드 등과 같이 금융상품을 통해 나의 순전한 노동력이 아닌 것으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요, 이건 정확한 재테크 개념이 아니에요. 왜 정확한 개념이 아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재테크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테크라 함은 자산을 증식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에 대해 컨설팅해주는 사람들을 자산관리사라고 하죠. 먼저 자산, 부채, 자본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친구에게 A야,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라고 했을 때 얘기해 주는 게 자본입니다. 빚은 얼마나 지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이게 부채고요. 그럼 갖고 있는 돈과 빚을 합한 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재테크는 자산을 늘리는 행위니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겠네요. 첫째는 자본을 늘리는 것, 둘째는 부채를 늘리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부채를 늘려서 자산을 늘리는 게 재테크라면 부채를 늘리는 게 재테크다? 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죠. 그죠? 근데 여기 부채가 어떤 부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바로 자산을 불리는 부채냐, 자산을 갉아먹는 부채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아파트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빌린 부채는 자산을 불리기 위한 부채입니다. 반면 자동차, 시계, 가방, 음식과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긁었던 신용카드의 금액은 자산을 갉아먹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빚과 같은 부채는 재테크를 위한 부채가 아니니 지양해야겠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돈을 모으기 위해 부채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일부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무조건 부채 없이 본인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만 자산을 늘리려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같은 시간 안에 더욱 많은 자산을 증식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부터 엑셀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령 철수와 영희가 현재 자산으로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A와 B 똑같은 상품에 분배해서 투자한다고 해보죠. 원래 투자라 하면 추정되는 수익률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1년 뒤에 까보면 일부를 잃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처음 추정했던 수익률이랑 다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만 A 상품과 B 상품에 넣었을 때 도출되는 수익률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철수는 A와 B에 500만원씩을 각각 투자하고 영희는 700만원, B에는 300만원을 투자했어요. 당연히 이들은 A와 B의 추정 수익률과 각종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판단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실제 1년 뒤 수익률은 A는 5%, B는 마이너스 10%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결국 철수는 A에서는 25만원을 얻고 B에서는 마이너스 50만원이 됐기 때문에 철수는 1,000만원 대비 마이너스 25만원이 줄어서 총 975만원이 되었고요. 영희는 A에서 35만원을 얻고 B에서 마이너스 30만원을 까여서 총 플러스 5만원, 그래서 1,005만원. 이렇게 해서 영희는 본래 1,000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자산을 증식시켰습니다. 그럼 1년 뒤 자산을 불린 사람은 영희겠죠? 둘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정의 내린 재테크를 한 사람은 영희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만약에 B를 1%로 바꾸어서 철수와 영희의 자산이 증식됐으니까 둘은 재테크를 했고요. 재테크를 더 잘한 사람은 같은 시간 안에 8만 원을 더 증식한 영희가 재테크를 더 잘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흔히 주변 친구들한테 재테크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주식 또는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식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거나 잃는 행위를 재테크라고 얘기하지, 내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면 증식될지 고민하는 행위를 재테크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실질적인 예로 자산 1,000만 원이 있는데 주식에 100% 비중을 둬서 1년 뒤에 단 1원이라도 손해를 보고 나와서 자산이 999만 9,999원이 되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사람은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정리하자면 단순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재테크가 아니라 자산의 증식이 되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재테크다. 그래서 자산 분배가 중요하며 포트폴리오를 지혜롭게 짜서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1원이라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재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이 개념을 명심하시고 본인이 투자함에 있어 자산 증식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 하나라도 알아가시는 게 있다면 좋아요를, 저와 함께 더욱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